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제 친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그러는데 끊게는 하고 싶은데 아무리 뭘 해줘도 끊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내가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친구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 충격요법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담배에 대한 이런 징그럽고 안 좋은 사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나 싶은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이 되고 축척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담배를 필 때마다 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조금 각인을 하는 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도 안 바뀌어요. 우리도 안 바뀌어. 그래서 나도 잘 안 바뀌는데 내 친구로 바꾸라고 하면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방법은 없고, 그냥 우리 담배도 요즘에 담배 꽉에다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금연을 하면은 뭐 암이 걸린다, 뭐 이렇게 암 물질, 막 암 걸린 사람들 사진 막 이런 거 올려놓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다음 한번 가볼게요. 저는 미드를 받아서 미드 한 번은 그냥 쭉 보고 다시 한 번 볼 때 한 대사 칠 때마다 다시 그거 따라해보고 재생해보고 이러면서 따로 공부를 추가로 하는데 어떤가요?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앞으로 미드도 저희가 계속해 나갈 건데요.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그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그 다음에 뭐 실전 영어 회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드를 받아서 한 번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 흐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영어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자막을 켜고 일단 한 번을 쭉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막을 한번 켜고 쭉 보신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난 후에 이제 자막을 빼고 한 번을 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간 나눠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할 때 그냥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대본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대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딕테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딕테이션이 듣기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딕테이션을 해보고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써본 다음에 스크립트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안 들렸구나.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내가 잘 안 들리는 발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딕테이션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워킹 데드라는 미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컨텐츠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저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 영어를 잘해줘요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간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간다고 해서 미국에 10년 사신 분들도 영어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에서도 누구랑 있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만 간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듣는 거,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는 귀는 열려질 수 있지만, 영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공식 석상에서, 제가 주한 외국대사 동시통역일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회화를 가지고서는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공식 석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 표현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미국에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영어를 잘해지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올바르게 학습하고 공부를 한다면 영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배울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아하는 여자랑 만나면 말문이 막혀요,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진국인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말문이 막혀서 이 말도 저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 여자친구가 딴 남자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건축학개론 보셨죠? 건축학개론. 그 첫사랑, 그 말도 못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 헤어지고 나서 30년 뒤에 다시 만나는. 근데 건축학개론은 영화예요. 그렇게 30년 뒤에 다시 만나서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right now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들이대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니까 막 나 말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어떨까 그랬는데, 나중에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수줍어하는 모습까지도 좋아하는 여자인지 한번 들이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면피를 딱 깔고, 저희 방송은 confidence, 자신감과 뉘앙스, 이 두 가지의 강조를 하는 방송인데, 자신감을 갖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오빠는 지인한테 먼저 연락하는 편인가요? 연락을 받는 편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질문 누가 했어요? 근데 이 어떤 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연락을 얘기하는 거야? 레모니가 어떤 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안부 연락 같은 거.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선생님이라던가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나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락을 하는 친구들은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잘 지내냐? 이렇게 먼저 연락을 막 하는 스타일은 조금 아니에요. 자, 우리 이거 공복이 질문인데, 하준이 형 경포대가 너무 좋아요. 경포대를 가보셨나요? 했는데, 아니 형이 지금 한국 나온 지가 5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할 때는 막 이곳저곳 가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정이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역은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지역에 이런 명소 같은 데를 제가 잘 못 가봤어요. 그래서 서울 촌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공복이가 경포대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그냥 경치가 좋아서가 아닐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컨텐츠 방송 끝나면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교 2학년인데 장학금을 받고 성적도 괜찮은데 제 적성인지를 모르겠어요. 학교 계속 다녀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질문들 제가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이에요. 2학년이고, 자, 지금 장학금 받고 성적도 괜찮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학금 받고 성적 잘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나름 잘하고 있다. 근데 적성인지 모르겠다. 학교 계속 다녀야 되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발견할 때까지는 학교 계속 다니세요. 그리고 그거를 찾을 때까지는 학교에서 계속 장학금 받고 성적도 계속 잘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고 말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배우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교육 사업을 했었고, 제 전공 자체가 회계 재무 전공인데,
제가 이제 다시 군대를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안 돌아간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니까 찾아보기 위해서 미국에 안 돌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찾아졌기 때문에 제가 나는 이제 이 배우의 길을 갈 거야. 이 문화 쪽 일을 할 거야. 라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름 잘하고 있는 친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 적성인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면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진짜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 성적 적성인지 몰라서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아직 찾지는 못했잖아. 다른 전공 또는 적성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이랑 컨설팅 할 때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좋은 팁이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주변 유학생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 영어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카투사에 나름 토익 점수를 잘 받아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카투사에서도 영어 잘 못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요. 유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잘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 막 말을 유창하게 I can speak English fluently, so this is the broadcasting that counsel people with different questions and concerns that they have. 뭐 이런 식으로 막 영어만 잘하면 오 영어 잘해 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실제로 뭐라 그럴까? 실제적으로 영어를 잘하는지는 보면 퀄리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 구사하는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들이 많고 막 영어를 많이 막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되게 딱 맞는 표현, 딱 적정한 표현, 그 다음에 딱 올바른 단어 선택 요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학생들 중에 한국 친구들이랑만 막 놀러 다니는 친구들은 영어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느드무부스 질문인데 힘드실 때 주로 뭘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힘을 얻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요 일단은 멈춰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또는 뭔가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전 잠시 멈춥니다. 저희가 새벽에 라디오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그 라디오 방송의 이름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멈추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달려가면요.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계속 그거를 하느라고 그거를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잠깐 멈춰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멈추는 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막 달리기 때문이에요. 같이 막 달리는데 나만 잠깐 멈추면 옆에 사람들이 막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또 달려야 돼. 그러면서 같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레밍인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나요. 레밍 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쥐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쥐들이 달려가니까 계속 쥐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계속 쫓아가는 그 쥐들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데도, 그 앞에 사람이 떨어지는데도 자기도 같이 돌진하면서 같이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멈추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 멈추는 시간을 어떻게 갖냐? 다양하게 갖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요리할 때도 있어요. 요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는 막 그냥 제가 필이 꽂힐 때는 작사 작곡을 하는 때도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는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핸드폰이랑 이런 미디어들을 다 꺼놓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도 가져요. 어쩔 때는요, 그냥 24시간을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자꾸만 더 자극적인 걸로 다가오면 안 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뭐를 하더라도. 막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먹는 걸로 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몸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무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땀을 한번 확 상쾌하게 흘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한강에 가가지고 그냥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하는 건데, 여러분들 호흡 아세요? 호흡? 전에 페이스북 같은데 478인가? 그 뭐 호흡법도 나오고, 요즘에 호흡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호흡, 심호흡이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날 때도 심호흡 3번만 하면은 살인을 막 참을인 3번이면 화를 면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살인을 막 면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참을인 깊게 한번 다시 생각하고 하는 이런 호흡 같은 거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저는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아셨죠?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질문을 대답을 해서 2차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 자,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웠을 때 가운데 낀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이러는데 이게 제일 힘들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뭔가 듣고 싶지는 않은데 양쪽에 껴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독립을 할 만한 힘이 없고, 아빠 편을 들자니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 편을 들자니 아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나도 내 중요한 삶이 있고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막 저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화가 나고. 공감해요. 굉장히 공감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컨설팅을 하면서 뭔가 정답과 해답을 드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 라는 정도까지만 저는 항상 컨설팅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엄마 아빠 심하게 싸우는 거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문제와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면, 그러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는다기보다 뭐랄까, 이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찾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한번 키워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모님한테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들어. 어차피 부모님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싸우고 계실 때 내가 백날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들리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답이 없는 거야. 사람이 싸우고 하는 거에는 정말 정답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집중을 해낼 수 있는 좀 힘을 길러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이거는 뭐라고 진짜 답을 해주기가 좀 되게 애매하다. 그런데 요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다로 치면은 바다 위에는 엄청나게 파도가 막 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위에 떠 있으면은 굉장히 파도에 막 휩쓸려요. 근데 바다 깊은 곳에 딱 들어가면 위에서 파도가 얼마나 치든 상관이 없이 바다 밑은 굉장히 고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행기 여러분들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보셨으면은 구름 있죠. 구름 같은 거. 구름이 있어. 막 그러면 막 비가 와. 근데 그거를 뚫고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진짜로 공기가,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이 대기권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진짜로 완전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장면들이 펼쳐져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파도 위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 파도 밑에 깊은 곳에 있느냐, 또는 또 그럼 비가 오는 대기권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이 더 높은 곳에 있느냐, 요건 결국에는 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나의 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